자, 지구는 크게 네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다.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자, 뭐냐면은 생물권 있고, 생물권.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거를 이제 생물 시스템이라고 그래. 자, 생물 시스템. 그리고 이제 직권. 알지? 직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암석. 그치? 그거는 이제 대륙 이런 것들. 육지 이런 것들 뜻해. 그래서 직권. 그래서 직권은 여러분들 이제 중1 때 배웠지. 뭐 퇴적암, 화성암, 멘틀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권. 공기. 그래서 요 공기에 대한 거는 우리 중3 때 배울 거야. 내년 1학기 때 이제 뭐 고기압, 저기압 해가지고서 막 공기 이제에서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배울 거야. 그리고 이제 수권. 이런 식으로. 수권은 이제 물에 대한 거고요. 자, 기권은 공기에 대한 거고요. 자, 직권은 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 직권, 기권, 수권은 자, 이게 생물하고는 상관없고 이 생물권하고 이제 연결해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냐면은 비생물권. 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비생물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구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바깥쪽은 뭐가 있냐면, 외권이라는 것이 있다. 외권. 자, 이거는 바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뭐야? 우주야, 우주. 우주.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 태양계 하면서, 그치? 막 하면서. 그러면 중3 때 이제 뭐 은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배울 우주. 그래서 우주.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나온 거고, 고1 때도 이거 고1 통합과학에 다 나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냐, 여기에서 이제 수권. 바로 물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물. 그러면 물에 대한 거니까 이 물이 바다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공기에도, 기권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요. 직권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권을 하게 되면은 자, 물이라는 거지. 그 물에 있는 장소에 따라서 이제 뭐 바다에 있으면 그거를 해수라고 하고, 강, 그쵸? 호수, 그 다음에 지하수, 얼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하나 빠졌지. 자, 뭐 있어? 대기. 대기 중에, 자, 대기 중에 두 가지 형태 존재하지? 수증기. 수증기. 그래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은 우리가 이제 그 습도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배워. 맞지? 그 다음에 구름. 바로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요 직권, 기권, 수권. 물이란 거는 이제 생물권에도 물이 있어. 그치? 생명체 구성하는 60에서 70% 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느 공간에는 이제 다 물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해수. 자, 강, 호수, 지하수, 얼음. 자, 일단 강, 호수, 지하수, 얼음은요, 바다가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육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육지에 있는 물, 우리는 그거를 육수라고 하는데, 육수라면은, 그렇잖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자, 이게 담수라고 그래, 담수. 담수. 뭐, 육수라고 해요, 육수. 육재물. 그리고 육재물은 이제 그 염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담수라고 그래.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담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해수, 그 다음에 담수,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구름. 자, 이것들 통틀어서 그 물 자체를 우리는 수권이라고 그래, 수권. 그럼 이제 이 수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생물의 60에서 70% 물이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야. 그러면 그 생물한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거나 그리고 그 생명체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그치?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체의 어떤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그다음 우리 혈액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을 운반하는 자 이러한 역할하는 게 이제 생명체 물이죠. 그리고 자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 물이 육지에 있는 물이 바다로 들어가고 육지에 있는 물이 증발할 수도 있고요. 그치?
증발할 수도 있고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은 자,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구름이 되고요. 구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의 순환을 통해서 물이 순환하는 동안 다양한 기상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구름이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바로 이제 이럴 거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순환을 통해서 자, 그럼 에너지 저장과 순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대기의 순환이야. 그리고 해수의 순환. 대기하고 해수가 순환하면서 그래서 대기가 순환하면서 수증기, 구름이 자, 어떻게 돼?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닷물이 증발할 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발열이니 흡열이니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1%. 물이 수증기가 돼. 흡수야 열을 흡수할 거야, 열을 방출할 거야? 흡수하잖아, 흡수. 그치? 그러면은 이제 적도지방은 열이 많아, 뜨거워. 그럼 적도지방에서 이제 어떻게 되니? 자, 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자, 이 수증기가 같이 올라가고 수증기가 구름이 돼. 그래서 그 열을 흡수한단 말이야. 적도지방의 열을, 저위도의 열을. 그래서 얘는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어디로? 고위도로 간단 말이야. 그 고위도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구름에서 비가 내리죠. 그러면 비가 내니까 수증기가 이제 다시 물이 되니까 열을 방출하지. 그래서 저위도, 적도 쪽에 있는 많은 양의 남는 열을 고위도로 전달하면서 지구 전체에서 에너지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이제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바닷물도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바닷물은 어떤 식으로 순환하냐면 이 바닷물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할 때는요, 뜨거운 바닷물이 어떻게 고위도, 찬곳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뜨거운 열을 고위도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 지구로 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 알지? 그 다음에 자, 비가 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비가 와서 홍수가 생겨 하천의 물이 가파라. 그럼 어떻게 돼? 침식작용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석회암지대, 거의 70%가. 그러면 이제 그 비는 공기 중에 CO2가 높기 때문에 약간 산성을 띈다. 약산성. 석회암은 약간 염기성을 띄어. 그래서 석회암지대 빗물이 막 오면 이 둘이 반응한 다음에 석회암에서 구멍이 생겨. 자, 구멍이 생겨. 구멍이 굉장히 느리게 생겨. 그래서 한 5,000년, 1억 년 됐어. 큰 구멍이 뚫려. 터널처럼. 뭐야? 석회동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돼? 이러한 물 때문에, 그러니까 하천수나 지하수, 자, 그 다음에 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지형의 변화가 생기고, 자, 빙하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위도 극지방에서는 이제, 내리는 눈이 녹지 않고 쌓여서 빙하가 되고요.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돼요. 그 빙하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돼? 무거워지면서 움직이겠지. 이동하면서 주변에 있는 흙을, 토양을, 암석을 긁어버리면서 변형을 시킨다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지형의 변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수권이야, 수권.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 지구 전체 표면은 약 70%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이제 그 열에 대해서 배우잖아. 근데 이제 비열이 너희는 시험 보면 안 들어간다며. 자, 이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어. 1g을 내가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열을 흡수할 거야. 또 1도씨가 떨어질 땐 그 물질이 열을 방출할 거야. 1도씨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비열이라고 그래. 1g의 물질이. 그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해야 돼. 1도씨가 떨어질 때는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할 거야.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거는 이 온도 변화를 일으킬 때 많은 양의 열의 출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만약 비열이 큰 물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열을 받았을 때 비열이 적은 것보다는 온도 변화가 어떻게 돼?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이러한 화성이라든가 수성처럼 이렇게 물이 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물이 거의 없는
행성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 낮과 밤의 기온의 일교차가 지구는 물 때문에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의 일교차가 작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막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낮에는 막 40도씩 이렇게 됐잖아? 자,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하는 그 제품 중에서 사막에서 진짜 잘 팔리는 제품이 있다. 뭔지 알아? 뭔지 알아요? 난로예요, 난로. 그 가끔 그 케이블 보면 막 광고 나오죠. 오박 난로. 막 그런 거. 그게 사막이잖아. 거기에서 사막 저기 아랍 쪽에 있지. 뭐 이라크, 사우디 이런데 되게 잘 팔리는. 왜? 거기는 밤에는 춥잖아. 그치? 춥거든. 그러니까는 이 난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거기서 팔아가지고 거기 거의 대부분 난로가 우리나라 제품이래. 오, 대단하지 않냐?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기온의 일교차가 굉장히 큰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구 전체에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때는 바로 폐수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물의 역할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물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을까? 자, 일단 가장 많은 물은 바닷물이야. 97.2%. 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수라고도 얘기한다. 염수. 그래서 염, 뭐 소금이라든가 뭐 황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염화 마그네슘 이러한 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바닷물을 염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표의 70%를 차지하고 자, 전체 지구에 있는 물 중에 97.2%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지. 그래서 전체 97.2%가 바닷물이야. 해수 또는 염수라고 그래. 그럼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육재물이야. 육재물. 그래서 담수라고 그래. 담수. 자, 약 몇 퍼센트? 2.8%. 그러니까 더하면 거의 100%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물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대기 중에 있는 물은. 그래서 약 2.8%를 차지하고 그럼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고 제일 적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7.2% 뭐 2.8% 이것도 중요하지만 딱 보면 그냥 얘가 제일 많으니까 바닷물이겠지 뭐. 그 다음에 많은 거 얘가 바로 이제 뭐야 육재물이 되겠지. 제일 적은 거는 뭐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되겠지 뭐. 수증기나 구름. 어차피 수증기가 구름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육재물에서 그 다음에 뭐냐 누가 제일 많냐라는 거. 그래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는 육지에 있는 물은 누가 제일 많아요? 빙하예요, 빙하. 그 다음에 눈은 보이는 거는 하천이지 강물처럼 보인단 말이야. 하지만 아니야. 빙하가 일단 제일 많아. 그리고 지하수야. 그리고 강하고 호수 얘네들이 제일 적다. 알지? 제일 적다. 그러니까 육재물, 담수에서 제일 많은 건 빙하야, 빙하. 빙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과 호수가 아니라 지하수에 지하수. 왜냐면 이 이제 지하가 이게 지구 전체 표면적을 봐봐. 표면적을 했을 때, 자, 대륙이 있는 쪽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바다 쪽에도 그 지하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지구 전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몇십 킬로미터 정도 요 깊이, 왜냐면 더 들어가면, 이제 이게 마그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지하수라는 형태보다는 마그마의 수증기 형태로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할 때 있잖아. 이게 그 수증기라든가 여러 가지 화산 기체들 있지. 기체에 의한 압력 때문에 지면이 약해져 가지고 갑자기 펑 터지면서 그래서 용암이 뚫고 나온 게 아니라 먼저 그 화산가스하고 수증기에 의해서 얘는 압력에 의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깊이가 되면은 물보다는 수증기 형태로 해서 용암이라든가 마그마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수십 킬로미터 정도까지는 돼요. 그 안에 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니? 그치?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지하수. 그 다음에 강과 호수. 요 순서 꼭 외우자. 그러니까 딴 것보다 요 순서를 꼭 외워. 이건 꼭 암기해야 돼. 알지? 요거는 꼭 암기해야 돼. 제일 많은 게 바다에서 육수 다음에는 이제 담수인데, 그러니까 바닷물,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강, 호수. 알지? 그래서 강, 호수 또는 이제 우리가 하천수라고 해서 하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자,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들 빙하를 해수라고 하면 안 돼. 빙하는 해수가 아니야. 자, 육지의 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 좀 외워놓고. 자, 수자원의 이용은 이건 별거 없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 가지고서 당연히 생명체는 물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자,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당연히 물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은 생활용수,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 공업용수. 그래서 생활용수는 가정이라든가 공공기관, 자, 이런 데서 사용되는 물. 그치? 우리, 이걸 생활용수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공장, 공업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 공업용수. 자, 농업할 때 사용하는 물을 농업용수.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쓰이는 거고, 만약 이제 가뭄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물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 가물대를 대비해서 물을 우리가 저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장하면서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에 사용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의 생활이나 공업이나 농업에서 사용할 물의 양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야? 유지용수예요. 그래서 하천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천을 유지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자, 그 물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지용수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요 정도 그냥 보면 돼. 여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보존도 마찬가지겠지. 자, 우리가 물을 보존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자, 이게 지역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도마다, 나라마다, 자,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북이나 남이 30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도 쪽은 강수량이 적어. 그리고 증발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북이 30도, 남이 30도 부근에서 다 보면 이게 사막이 되게 많아. 사막 지역이 되게 건조해. 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야. 물 부족 국가야. 여름에 몰아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자,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자, 비가 많이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국가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항상 물이 이제 이게 풍족하지 않으니까 넘쳐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 점점 우리는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물의 사용량은 증가합니다. 진짜요, 이거? 진짜로. 나 초등학교 때 뭔 검사까지 한 줄 알아? 초등학교 때 목에 막 때 있는 거 검사했어. 그때 물이 부족하니까. 자, 우리 지금 막 매일 샤워하거나 목욕하진 않잖아. 그치? 그 옛날에 막 한 달에 한 번. 진짜로. 머리로 막 일주일에 한 번 감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이제 막 정기적으로 막 이제 때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목에 때 많아. 일로 와. 해서 밖에서 막 쓰고 그 이제 되게 창피하잖아. 벌 쓰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만큼 물이 부족했었어. 왜냐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수도를 쓰지 않았고 옛날에는 주로 이제 지하수를 썼거든. 근데 이제 지하수라는 것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하수를 충분히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옛날에 더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이제 물 사용량이 증가해. 하지만 어떻게 돼? 강수량,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돼 있고 그다음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적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있지. 그래서 이러한 수자원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늘리자는 거야. 비를 더 많이 내려오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물을 절약하자는 거지. 그래서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늘리자.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오염을 방지해야겠죠.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돼. 왜냐면 물이 오염되면 우리는 그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 오염돼. 녹물이 나오는데 그거에서 막 이제 세수하고 막 하겠어? 아니잖아. 그거 되게 웃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우리나라 수돗물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으로 수질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정수기 사용 퍼센트가 90%가 넘어. 집에 다 정수기 있지? 우리 정수기 써. 근데 수돗물이 웬만해서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수돗물은 전 세계적으로 진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외국 같은 데 갈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물을 거기에는 현지 물을 못 먹어요. 먹으면은 설사해. 거의 외국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석회수라고 해가지고 막 혼탁한 물. 그래서 막 먹으면 이제 물갈이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오염 방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 사용량의 감소, 재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재사용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가정에서 안 쓰고 큰 빌딩 있잖아. 건물 같은 데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세면대에서 이제 뭐 손을 씻든 뭘 하든 하잖아. 그럼 이제 이 물이 하수구로 해가지고 이제 버려질 거 아니야. 근데 빌딩 그 물을 모아요. 그 물을 모아가지고 한번 처리를 해. 근데 먹지를 못해. 그래서 청소하는데 또는 이제 변기물로. 이걸 이제 우리가 중수도로, 중수도.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혹시 이제 뭐 큰 빌딩 같은 데 가서 화장실 갔는데, 물이 없어. 아니, 세수하고 싶어. 근데 세면대 막 사람이 있어. 그럼 옆에 보면 또 수도꼭지 2개가 달려 있을 거야. 수도꼭지 2개가 달려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그 달려있는 수도꼭지에다가 막 세수를 한단 말이야. 아니야. 그건 한번 우리가 먹었거나 세수했거나 한 거를 처리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은 먹어도 돼요. 그거는 처리 안 한 거고, 그냥 수도고. 바로 그런 식으로 많이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자원의 보전, 이 정도는 이제 뭐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웬만해서 이거는 이제 너희는 이제 그 시험 문제 안 낸놈도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해수의 특성입니다. 자, 요거. 자, 먼저 첫 번째, 표층 해수라는 것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공기하고 접하는 바닷물을 우리가 표층 해수라고 그래. 표층. 알지? 그리고 그 표층 해수의 수온 분포라는 것이 있다. 자, 수온 분포.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 수온의 분포가 차이가 나냐? 그치? 자, 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적도입니다. 여기가 극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적도 지방이고, 자, 여기가 극지방이에요. 그치? 그러면 태양 빛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자 말이야. 자, 태양빛. 이거 그냥 태양 에너지라고도 얘기하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그냥 이대로 쫙 선을 그을게. 자, 이렇게 이제 선을 딱 그어버리면, 자, 태양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일정한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는 다 똑같을 겁니다. 맞니? 그치? 근데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 태양 빛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가면은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 요 면적에서 빛을 받는 게 아니라 요 면적에서 빛을 받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보다 얘가 어떻게 돼? 면적이 더 커지지? 그럼 같은 에너지가 들어갈 때 면적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고위도도 갈수록 같은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만큼 같은 면적이지만 자 어떻게 돼? 이렇게 실제로 받는 건 이제 면적이 이렇게 돼서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게 돼?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면적에 이제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결국 같은 면적당의 에너지는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 입사량은 적도 쪽은 입사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사량이 커. 자, 그리고 얘는 극지방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입사량은 작아져요. 그래서 얘는 커지고요. 입사량은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그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알지? 방출하거든. 근데 그 방출할 때, 자, 요 공기가 방출하는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럼 혹시 그 온실 효과라는 거 들어봤어?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수증기라든가 이런 온실 기체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방출하는 것을 일단은 대기들이 흡수를 한 다음에 지표면 다시 재방출해. 그러니까 자 이렇게 대기가 흡수하는 것 때문에 적도 지방은 입사량하고 방출량을 비교했을 때 에너지 방출량을 비교했을 때는 자 방출량보다는 입사량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입사량이 훨씬 더 커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남죠. 그래서 과잉의 에너지라고 해요. 남는 에너지. 근데 극지방으로 가면은 입사량이 적어지고 자 방출되는 양은 똑같잖아. 똑같이 방출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극지방으로 갈수록 입사량과 방출량을 비교하게 되면은 방출량이 더 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출량이 커버리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 적도 쪽 위도가 낮을수록 에너지가 과잉, 남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자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자 그러면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치? 그럼 당연히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 위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럼 그게 있는 바닷물의 수온도 어떻게 되니? 위도가 올라갈수록 바닷물의 수온도 같이 변할 거란 얘기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보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저위도는 태양의 에너지, 우리가 이제 복사 에너지라고 해서 복사라는 거 나중에 열에 전달해서 배우겠지만은 요거는 복사는 빛에 의한 열의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빛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것을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태양빛,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저위도일 때는 복사 에너지가 많고 태양 복사에 많고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같은 면적당 복사 에너지가 작지. 그래서 저위도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표층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고위도는 온도가 낮으니까 표층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 의해서. 자,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저위도는 수온이 높고 고위도의 바다는 수온이 낮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저위도에서 자 고위도로 해수가 이동을 해. 그 얘는 온도가 높은 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해수는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난류라고 그래요. 난류. 따뜻한 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위도의 바다에서 저위도의 바다로 자 해수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고위도니까 얘는 어떻게 돼? 온도가 낮잖아. 그치? 차가운 바다가 되겠지. 그래서 차가운 바다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한류라고 한다. 한류. 그래서 난류와 한류는 저위도에서 올라가는 바다를 우리가 따뜻한 바다에서 난류라고 하고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바다는 차가운 바다, 한류라고 합니다. 있지? 바로 이렇게. 뒤에 이제 한류와 난류에 대해서 자, 이제 다시 얘기해 줄 거야. 자세히. 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표층 수온이 위도에 따라서 수온이 차이가 날까? 바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이제 우리나라 주변 같은 경우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제 표층 수온의 분포를 보면은 자, 당연히 이제 위도로 올라갈수록 수온은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아져요. 그쵸? 27, 26, 25, 24, 23, 22, 21, 20, 19 이런 식으로 자, 수온이 내려가는 거 맞아. 그런데 여름이냐 겨울이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온은 약간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자, 일단은 위도에 따른 차이는 당연히 어떻게 되니?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가 수온이 높아지고요. 자,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위도가 높아져서 수온은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알겠니? 당연해. 자, 그리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냐 겨울이냐. 그렇지? 자, 당연히 겨울이 추운 이유는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복사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온이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자 이제 그 기단 공기가 이쪽에 시베리아에서 겨울철에는 차가운 시베리아 공기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낮아지기 때문에 자 이 바닷물의 표층 수온도 여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아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제 근데 봐봐. 자,
같은 위도다 하더라도, 자, 같은 위도야, 같은 위도. 자, 같은 위도인데, 서해는 여기가 황해 또는 서해는 6도씨고 동해는 11도씨예요. 와, 동해 온도가 더 높네. 그치?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다시, 자, 이렇게 봤더니, 자, 같은 위도를 봤더니, 자, 요 지점 26도, 여기 25도예요. 그치?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요런 식의, 자, 요렇게 딱 보니까, 자, 여기는 27도, 여기는 26도씨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동해하고 서해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기온은, 수온은 서해가 더 높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러고에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서해와 동해의 표준 수온을 비교할 거야. 자, 여름철에는 수온이 누가 높다? 서해가 더 높아요. 그렇죠? 자, 겨울철에는 동해가 더 높죠. 그래서 서해가 온도가 더 높아. 여름에는 동해가 더 온도가 낮죠. 시원해. 그래서 여름 휴가 우리 동해로 많이 가잖아. 그치? 그리고 동해는 겨울에는 되게 추워. 눈도 많이 오고, 그치? 굉장히 차가워. 자, 서해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서해 쪽에서도 눈 드럽게 많이 와요. 바로 이제 그러면 있잖아. 수온의 연교차는 연교차. 자, 여기에서는 1년 동안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온도 차이는 자, 어떻게 돼? 서해하고 동해를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크다? 서해가 더 큽니다. 자, 요거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냐면 뒤에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열의 전달 나오잖아. 그래서 비열을 해두면 참 좋은데, 이게 서해는 수심이 낮아. 그러니까 바닷물의 양이 적어. 자, 동해는 수심이 깊어. 바닷물의 양이 많아. 그럼 생각해봐라. 우리가 물을 끓일 거야. 작은 주전자와 큰 주전자. 똑같은 열을 가할 거야. 누가 빨리 끓어요? 그렇지. 물의 양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난단 말이야. 같은 열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서해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름에는 태양 에너지 받았을 때 동해보다는 물의 양이 적잖아. 바닷물의 양이 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해가 조금 더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야. 동해는 서해보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느리게 올라가고요. 자, 대신 겨울철에는 어떻게 돼? 식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뜨거운 주전자에, 큰 주전자에 뜨거운 물과 작은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있어. 누가 빨리 식어요? 작은 주전자의 물이 더 빨리 식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뜨거운 국을 먹을 때 어떻게 돼? 앞접시에다가 덜어서 먹는 게 얘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 더 빨리 식는다는 얘기야. 앞접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이, 바닷물의 양이,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그 해수의 양이 서해하고 동해를 비교했을 때 서해가 수심이 얕아서 바닷물의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 빨리 가열이 되고 빨리 식는다는 얘기야. 동해에 비해서. 자, 이것도 자, 알아도 문제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이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중3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또 올라가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요즘 그 아파트가 인기라며? 뭐 쇼츠보면 다 아파트야. 아파트. 그치? 이게 숲기. 근데 아파트라는 노래가 옛날에 있었거든? 그 이제 야구장 가면 아파트 막 나오잖아. 근데 그 노래하고 이번에 아파트라고 다시 섞어가지고서 누가 올렸더라고. 야, 절묘하게 잘 만들었대. 하여튼, 참. 브루노 마스라니. 대박이야. 됐지? 자, 오케이. 넘깁니다.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수온의 연지 분포.
이제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이 아니라 이제 수심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볼 거야. 수심에 따른 수온의 분포. 수온의 분포를 보면은 일정 높이까지는 수온이 변하지 않고 일정이 유지되다가 자, 일정 수심에서 이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알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수온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 온도가 대략적으로 2에서 3도씨 정도가 돼요. 2에서 3도씨.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를 보니까 크게 하나, 둘, 세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세 파트 나눴을 때 얘가 온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불러. 혼합층. 혼합이란 게 뭐야? 섞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표층 수온이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럼 수심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니? 온도가 낮아지겠지. 낮아져야 돼. 그런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이 표층의 물하고 요 아래층에 있는 물, 요 물이 서로 섞인다는 얘기야. 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다 보니까 섞이면 어떻게 돼? 일정한 온도의 물로 유지가 되겠지. 그렇잖아.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섞인다, 혼합한다. 그 왜 섞일까? 이 얘기지. 왜 섞일까요? 그렇지. 바로 요 표층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다가 있으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딱 불 거 아니야. 바람이 불면은 요 표면에 있는 바닷물을 민단 말이지. 밀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섬이 있어. 그러면 이 바닷물이 섬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섞여버려요.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하강 상승 이렇게 해서 자, 이 섞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렇게 섞이는 현상, 섞여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돼요. 이거를 대류라고 해요. 대류. 알지? 자, 태양 에너지를 받는 거는 복사고 빛에 의한 거고, 자, 이게 표층의 뜨거운 바닷물하고 아래쪽에 찬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일정한 수온으로 유지가 되는 과정은 우리는 이것을 대류라고 한다. 그래서 대류는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섞이면서 일정한 온도로 바뀌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쭉 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표층 수온에 표층에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니? 100이란 태양 에너지가 바다에 딱 도달했어. 그럼 이제 이 태양 빛은 바다를 통과할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투과될 거야. 근데 투과가 되면서 이 투과되는 빛의 양이 조금씩 점점점 줄어들어. 그게 줄어들어. 근데 여기는 섞이니까 온도는 일정할 거야. 하지만 빛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안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줄어들어요. 빛의 세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열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수온이 내려가. 자, 그럼 일정 온도까지 내려간다면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왜? 자, 여기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치? 바닷물에 투과해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자, 가장 큰 이유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수심 1000m 지점이면 태양 빛이 도달하지 않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요. 자, 그럼 도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3도씨는 여기가 봐라. 거의 2000m야. 2000m. 자, 우리 1학년 때 배웠다. 보일의 법칙 기억나?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있잖아. 여기 바닷물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잠수부가 자, 이렇게 수영하고 있어. 안경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잠수가 내뿜는 공기방울이 점점 올라가면서 증가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수심 10m 지점이야. 몇 기압이니? 잠수 이 공기방울이 받는 압력이 몇 기압이니? 2기압이에요. 왜?
1기압의 대기압과 자, 수심 10m 갈수록 어떻게 돼? 압력이 1기압씩 증가하거든. 그래서 수압이 10m가 내려갈수록 1기압씩 증가해. 그럼 2000m 지점이면 압력이 몇 기압이 되는 거야? 200기압이야, 200기압. 200기압. 그러니까 공기가 나를 누른 압력의 200배가 눌러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물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어떻게 되니? 인력이 굉장히, 알겠지? 인력이 굉장히 강해져.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2도씨에서 3도씨 요 정도로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보다 더 낮아지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해보자 말이야. 바닥. 자, 우리가 이제 심해져라고 해. 심해져. 그 요 바닥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얼음이 만들어져요. 이만큼. 그래서 압력 때문에. 알지? 압력 때문에. 그래서 얼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2도나 3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얼음이 되니까 물 상태일 때는 이게 제일 낮은 온도가 돼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일정이 유지가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온도가 처음에 일정한 요 표면에서는 혼합되기 때문에 혼합층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는 이제 온도가 자, 요렇게 쭉 감소하죠? 이걸 수온 약층이라고 그래. 수온 약층.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밀도를 배웠잖아. 온도가 높으면은 부피가 커져. 밀도는 작아져. 알겠지?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는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커져. 그럼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가 작겠지. 그래서 여기는 밀도가 작아요. 요 지점은 밀도가 작단 말이지. 요 지점은 밀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놈이 내려와? 큰 놈이 올라가? 아니잖아요. 밀도는 뭐라고 그랬어? 무겁다, 가볍다고 그랬지. 밀도가 작아지면 가벼워지는 거고, 밀도가 커지면 무거워지는 거랬어. 그러니까 이 수온 약층에서는 자, 바로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대류 현상이 없어. 자, 대류 현상이 없으니까 이 바닷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자, 우리가 안정하다는 의미가 뭐지? 그치, 변화가 없는 것이 안정한 거야. 그럼 얘는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이 어떻게 된다? 가장 안정한 층이 된다. 알겠니? 대류가 없기 때문에 안정한 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온도가 떨어질 데가 없는 온도로 갔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심해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혼합층은 뭐 때문에 생긴다? 표층에 부는 바람. 그러면 당연히 자, 표층에서 부는 바람의 세기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자, 혼합층에서 대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치?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면은 자,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될까? 두꺼워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표층에서 부는 바람의 세기가 클수록 이 혼합층에서 그 바람에 의한 대류가 섞이는 것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자,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바로 이제 요런 게 있죠. 그렇지? 그래서 자,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대류가 일어나서 섞이는 현상.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 자, 수온 약층은 자, 수온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치? 왜? 자, 이때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아니지. 태양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감소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요. 대신 자, 대류가 없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지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정 온도 2에서 3도씨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일정이 유지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수온의 변화가 없어요. 자, 없는 이유 얘기했지. 태양이 더 이상 도달하지 않고, 그치? 태양이 도달하면 그 에너지 있으니까 온도가 변할 거 아니야. 근데 더 이상 도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낮아질 수 가장 낮은 온도가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며, 그래서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 자, 우리는 요 정도 얘기할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온의 연직 분포했을 때, 혼합층,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심해층도 대류 현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나 밀도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온약층, 심해층도, 자, 수온약층은 대류가 아예 안 일어나. 근데 수온약층은 대류가 적게 일어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온약층도 대류가 적게 일어나고,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은 혼합층이 될 거야. 자, 이런 거 좀 잘 봐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또 위도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자, 위도에 따른 차이를 볼게. 자, 일단 자, 여기는 좀 봐봐. 여기가 적도입니다. 알겠지? 적도. 그러면은 자, 이게 적도 쪽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바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적도가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는 지대, 적도 쪽은 무풍지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류 활동이 적게 일어나겠지. 자, 그런데 자, 요게 30도 부근, 북위 남이 30도 부근 보면 자, 요때가 요 30도 지점이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자, 특히 북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바람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 세기가 강해.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봐봐. 여기가 이제 30도 지점이야. 보통 이제 태풍이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한 이제 10도에서 20도 사이, 북위. 그럼 여기 태풍이 발생해. 그럼 태풍이, 자,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오다가 30도 딱 지나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있고, 여기 이제 일본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만 있고, 그치?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바람이 얼마나 불면 30도에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편서풍이. 그래서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가다가, 자, 만약 바람이 약하면은 이 태풍은 이렇게 가서 중국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올해는 이쪽으로 많이 갔지? 그리고 편서풍이 세게 불면은 일본 쪽으로 간단 말이야. 자, 애매한 세기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애매한 세기면. 그러면 이 태풍의 진로를 바꿀 만큼 이쪽에 바람은 어떻게 돼? 그렇지, 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올해 어떤 태풍은 거의 이렇게 대만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일본 타고 이렇게 간 태풍도 있었어. 이렇게 간 태풍도 있었어. 아니, 그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꺾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30도 부근에서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진짜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합층이 진짜 두꺼워요. 혼합층의 두께가. 그렇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그래서 30도 부근에서, 북위 남이 30도에서 이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꺼워요. 그럼 혼합층이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돼? 수온약층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지? 그렇지? 바로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위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의 세기가 다시 약해지니까, 근데 자, 여기 60도 부근에서 자, 60도 부근 되니까 오씨 뭐야 이거? 혼합층이 없어. 그치? 수온약층도 없어. 왜 그럴까요? 자, 60도에서 90도 사이는요, 혼합층도 없고 수온약층도 없어. 아이씨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 여기는 기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수온 자체가, 표층 수온 자체가 심해층의 수온과 거의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심해층의 수온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부터 먼저 좀 확인하자는 거야, 이 그림. 알지?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적도에서 얕고, 자, 30도 부근에서 중위도에서는 두껍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수온 약층도 마찬가지예요. 요 모양대로, 자, 이 수온 약층 요 경계도 같이 가야겠지? 그리고 60도 이상이 되면은 혼합층과 수온 약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60도 넘어가게 되면은 기온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표층 수온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그래서 심해층의 수온하고 같기 때문에, 알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요 관계 좀 알아두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 보면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가 주어질 거예요. 자, 나는 주황색을 좋아해. 알지? 내 피에는 주황색이 흘러. 채가 하나. 내 하나 팬이거든. 자, 수온이 높지? 그래서 여기가 저위도야. 저위도. 그쵸? 그러니까 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가 얕으니까, 자, 어떻게 돼? 일정한 구간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심해층의 온도야. 심해층의 온도.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혼합층이 끝났어. 그럼 심해층의 온도까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쵸? 여기가 바로 저위도야.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얕아요. 그러면 저위도를 보니까, 수온 약층의 수온 차이가 누가 클까? 자, 수온 차이. 저위도가 가장 크다는 거야. 왜? 가장 낮은 온도, 수온 약층의 가장 낮은 온도는 2에서 3도씨, 심해층의 온도야. 그럼 당연히 표층 수온이 저위도가 제일 높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표층 수온의 온도가 얘는 대략 해서 요쪽이니까 대략 한 38도? 그치? 아니 38도는 좀 심했다. 한 30도? 이렇게 갈 거예요, 30도. 그럼 30도에서 거의 온도 수온 차이가 20도 이상, 25도 이상 나잖아.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위도는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 바람의 세기가 강하니까 혼합층이 두꺼워요. 이렇게. 그래서 저위도에 비해서 중위도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그리고 수온 약층까지 이렇게 갈 건데 이때 수온의 차이는 저위도보다는 낮지. 중위도는 표층 수온이 대략 한 15도씩 이렇게 놓고 본다. 20도 놓고 본다면 그렇지? 훨씬 더 작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위도. 자, 고위도 중위 60도 이상. 알지? 60도 이상의 자, 고위도는 이미 수온 자체가 심해층의 온도랑 같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고서 우리는 위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 혼합층의 두께.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큰 아니야. 혼합층 자체 없어. 알지? 왜냐면 수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중위도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에서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그 수온 차이는 저위도가 가장 크다. 적도 쪽이 가장 크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위도에 따른 그렇지? 그 수온의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그림은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봐줘야 됩니다. 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요 그림 형태 잘 봐두시고, 알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해. 요거 하나만. 그러고 나서 60도 지점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려버리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거 하나를 딱 그려. 그 요 지점을 통해서 똑같은 거 하나를 딱 그려. 됐잖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끝. 응?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외워놓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온의 분포를 확인했어.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올릴 거야. 이제 우리 염분. 자, 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염류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야.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염류라고 한다. 염. 알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이온 결합성 물질을 염이라고 그래. 염류.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성 물질들이 많이 녹아있대요. 그래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정확히 말하면 무슨 물질? 이온 결합성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것이 염화 나트륨, NaCl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MgCl2 1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그 다음 황산 마그네슘, MgSO4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자, 황산 칼슘. 자, 여기 2가 마이너스지. 자, CaSO4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그 외에 나머지 이온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알지?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고 이것이 바로 뭐야? 얘가 우리가 이제 소금이라고 하죠. 소금. 그러면 소금을 제거한 나머지 얘네들만 녹아있는, 자, 얘네들만, 자, 소금을 제외한 염류들이 녹아있는 바닷물이 있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간수. 뭐 만들 때 쓰는 거지? 두부 만들 때. 두부 만들 때.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마그네슘 이온이나 황산 이온이 자, 이 콩에 있는 단백질 성분하고 결합을 해서 앙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앙금을 먹는 거예요, 두부를. 두부가 앙금 덩어리야. 그래서 큰 형태의 앙금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자, 이거 간수라고 그래, 간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염류의 종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순서 확인했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건, 자, 이 바닷물에 들어있는 염류에 얘네들이 그 구성하고 있는 염류의 비율은 어느 바다든 어느 해수든, 자, 우리나라 동해 바다든 서해 바다이든 남해 바다든 흑해든 어디 바다든 태평양이든 아프리카 바다든 어느 바다든지 그 비율은 일정합니다. 염류의 비율은, 그래서 이걸 염류의 비율을 다르게 표현하면 염류의 조성 비율은 어느 바다든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알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거야. 자, 이제 바다에는 순수한 물만 있는 게 아니지. 이러한 염류들이 녹아있잖아? 그럼 이제 녹아있는 염류는 우리 얘네들을 용질로 보면 바닷물의 일종의 뭐야? 용액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용액의 농도를 나타낼 때 내가 얘기해 줬지. 퍼센트 농도. 그치? 퍼센트. 그 퍼센트 농도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퍼센트라고 불러요. 퍼센트. 그래서 이를 백분율이라고 하지.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용액하고 용질의 질량할 때 단위는 만약 내가 킬로그램을 했으면은 용질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자, 용액의 질량을 그램으로 했으면은 용질도 그램으로 바꿔버리면 돼. 그러니까 용액과 용질의 질량을 똑같이 단위를 맞춰버리면 돼. 얘를 그램을 했으면 얘도 그램으로, 킬로그램을 했으면 얘도 킬로그램이야. 알겠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거야. 얘가 킬로그램인데 얘가 미리그램이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ppm이라고 불러. 들어봤지? ppm. 몇 ppm, 몇 ppm. 막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용액의 질량하고 용질의 질량, 요거는 똑같은 상황에서 자, 똑같지? 똑같은 요기에다가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00을 곱할 거야. 그럼 얘는 바로 천분율이 돼요. 천분율.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 밑에 동글뱅이 2개를 붙인 뭐라고 읽는다? 퍼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를 PSU라고 합니다. PSU. 그래서 실용, 염분, 단위. 자, 똑같은 거야. 퍼밀을 그냥 PSU. 그래서 예전에는 퍼밀이라는 단위를 대놓고 썼는데 지금은 PSU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염분을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뭐냐면 이 2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막 바꾸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100을 곱한 것이 퍼센트고 똑같은 용액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1000을 곱한 게 퍼밀이야. 그럼 같은 거에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니까 요게다가 1000을 곱하면 퍼밀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 퍼센트 농도에다가 10을 곱하면 요게다 10을 곱하면 뭐가 돼요?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에다가 10을 곱하면 뭐가 된다? PSU, 퍼밀이 된다. 알겠니? 그러면 퍼밀을 가지고서 퍼센트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 10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우리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 PSU예요. 즉 35 퍼밀이에요. 자, 퍼센트로 바꾸면 얼마가 돼? 그렇지. 1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3.5%가 되는 거야. 3.5%.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됐니? 그래서 요 계산하는 문제도 꽤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1학기 때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없었잖아. 근데 2학기 때 이제 계산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계산하는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이제 의외로 자, 이 계산에서 막 헷갈리고 뭐 풀이 과정에서 실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 그거 꼭 체크한 다음에 고쳐야 돼. 무조건.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것을 썼어요. 평균. 와, 이게 또 뭐냐? 평균이라는 거 썼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지역에 따라, 위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 농도가, 염분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알지? 달라져. 그래서 염분이 어떻게 변할까? 자, 먼저 당연히 표층의 염분. 우리가 이제 표층 염분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혼합층의 염분이죠. 표층 염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지역에 따라 왜 다를까요? 알지? 자, 그래서 먼저 해양의 가장자리가 있어. 해양의 가장자리는 염분이 높아요. 가장자리보다 중심부일 때 염분이 높아요. 그럼 가장자리는 염분이 낮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되게 헷갈리니까 자, 해양 가장자리라는 것은 결국 뭐야? 대륙과 접하는 자리야. 그치? 그 다음에 바다, 해양 중심을 봤을 때 당연히 어떻게 했냐면 중심이 더 높아. 염분은 퍼밀이니까 농도거든, 농도. 자, 그럼 왜 그럴까? 바로 하천의 유입이야. 강물의 유입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담수가 바다로 유입이 되잖아. 그리고 우리 같은 남해안에 낙동강 있지. 서해안에 금강, 영산강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 염분이 낮아진다는 거야.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대륙에서 강물, 하천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해양의 가장자리라는 거는 대륙하고 접하는 자리야. 알겠지? 접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 접하는 자리는 중심보다는 어떻게 돼? 유입되는 물의 양이 강물 때문에 많아서 이제 어떻게 돼? 염분이 낮아집니다. 자, 그 다음. 적도하고 중위도를 보는데, 적도는 중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도하고 중위도를 볼 거야. 알지? 중위도. 그러면은 염분은 중위도가 적도보다 더 높아요. 왜? 적도는요, 보통 저기압 지역이에요. 공기가 상승하면서 굴을 만들어. 그래서 강수량이 많아. 자, 중위도는 보통 이 중위도는 고기압 지역이야. 구름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강수량이 적다는 거야. 알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여름철에 비 오는 거 빼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다. 그치? 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라서 이게 고기압대에 놓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의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요. 근데 적도 쪽은, 즉 저위도 쪽일수록 어떻게 돼? 여기에는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또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잖아. 물이 많이 증발하잖아. 그래 구름이 많이 생겨. 비가 많이 내려. 자, 여러분들 그 동남아 가봤지? 가족여행으로. 그치? 자, 동남아 가면 어떻게 돼? 비. 시도 때 없이 많이 내리잖아. 그 웬만한 태풍들은 다 그쪽, 필리핀, 그치? 일로 다 가. 동남아 쪽으로. 왜? 거기는 저위도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위도 쪽은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자,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야. 그렇죠? 중위도는 높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염분의 변화가 바로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위도에 따른 염분의 분포부터 먼저 가봅시다. 그러니까, 적도 쪽은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강수량이 많아요. 자, 중위도는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요. 하지만, 고위도는 반대로, 자, 추우니까는 증발되는 것이 적단 말이야. 그리고 고위도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저기압 부분이야. 저기압대에 속하기 때문에, 자, 강수량이 많아. 즉, 눈이 많이 내려. 그래서 거기가 또 어떻게 돼요? 급지방이 흘러서 빙하가, 자, 거기도 약간 기온이 올라갈 때도 있잖아. 북극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 그럼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돼? 바다로 들어오겠지. 염분이 낮아요. 가뜩이나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더 많이 녹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더 많이 낮아졌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도는 염분이 낮고 중위도는 염분이 높고 고위도는 염분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 바닷물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그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건 뭐다? 증발량과 강수량이야. 그래서 증발량, 강수량 했을 때 자, 강수량이 커서 염분이 낮아요. 여기가 어디야? 저위도와 고위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커서 염분이 높아요. 여기가 바로 뭐다? 중위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중위도 해역.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같이 연결시킬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강물이 유입이 된대. 어디야? 해양의 가장자리. 그치? 대륙과 만나는 지점. 자, 여기에서는 대륙에서 들어오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강물이 유입되니까 전체적으로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 빙하가 생기면, 자, 빙하는 두 가지로 생겨.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돼? 눈이 내려서 쌓여서 또 생겨. 알지? 그러면,
결빙이라는 거는 빙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결빙 때는, 저 횟수가 얼면 결빙 때는, 자, 여러분들, 소금물을 얼릴 거예요. 그럼 소금물에는 소금하고 물이 있지. 누가 고체가 되는 거야? 물이 고체가 되는 거야. 소금은 얼지 않아. 녹는 점이 소금이 훨씬 더 높아. 그래서 소금을 고체로 만들려면 굉장히 온도를 낮춰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물이 언단 말이야.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은 얼음이 딱 되면은 그 얼음 속에 소금이 갇혀있는 게 아니라 얘는 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얼음은 순수한 물만 얼음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자,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해봐. 냉동실에 온도 마이너스 한 20도로 낮춘 다음에 소금물을 넣어봐. 그럼 이제 소금물이 얼 거 아니야. 그 표면에서도 얼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해서 표면에 얼음이 생겼을 때 그거를 꺼내서 얼음만 꺼내놓고서 물로 한번 딱 씻은 다음에 그 얼음 먹어봐봐. 짠맛이 나나 안 나냐? 안 나. 물이기 때문에. 소금은 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빙이 되면, 얼게 되면 물의 양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겠죠. 자, 빙하가 녹으면요. 이건 해빙이지. 해빙. 자, 해빙이 되면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농도는 낮아지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거.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거.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물의 양이야. 그럼 이 물이 어떻게 올 거냐? 비강수량, 증발량 가지고 관계, 그 다음에 강물에 의한 거, 그리고 빙하가 녹을 때, 빙하가 생길 때, 이 물의 양이 증가 감소 보고 판단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입니다. 자, 염분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해가요, 동해보다 낮아요. 왜? 여기 중국에서 뭐야? 양쯔강. 그치? 양쯔강.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금강의 물, 영산강. 자, 이런 식으로 강물의 유입이 생긴단 말이죠. 하지만 이쪽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월과 8월 봤을 때 여름철에 염분이 조금 낮지. 자, 이거 보자 말이야. 그치? 자, 왜 여름철에 나을까요? 강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자, 일단은 7월, 8월 해서 6월 말 7월 해서 장마, 8월부터 시작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자, 이렇게 오면서 그 다음에 태풍이 같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염분이 높아요. 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자, 우리 겨울철에는 눈이 이만큼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물의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어. 알지?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아. 그치? 자, 이게 동해하고 서해를 비교했을 때, 자, 서해가 낮은 이유는 가천의 유입이고요. 알지?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강수량의 차이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높고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상대적으로 겨울보다 낮다라는 거지.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자, 이게 표층 염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염분이 뭐 34.6이든 뭐 34.5든 31이든 여기든 어느 지역이든 소금,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뭐 황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의 비는 일정하다는 거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치?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할 건데 기다려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요 실험점 한번. 자, 41번 문제 볼까? 자, 갑처럼 온도계를, 자, 요 물에다가 깊이를 달리해서 온도계를 꽂아요. 알죠? 그럼 요 온도의 눈금은 바로 뭐가 되지? 수온이 될 거란 말이야. 수온이. 자, 이 전등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될 거예요. 알지? 그러면 여기가 혼합층이고 수온 약층이고 심해층이 될 거야. 그치? 자, 전등의 세기를 세게 할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클수록 수온은 높아야 되겠지. 표층 수온은. 자, 선풍기를 켜면 이게 바로 뭐야? 선풍기가 바로 바람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풍기를 켜면 어떻게 돼요? 요 A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알지? 그래서 A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대요. 그럼 얘가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돼? 얘랑 섞이면서, 그치? 섞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수심이 깊어지면서 요 B층의 물하고 이게 섞여.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얘가 이런 식의 갈 거란 얘기야. 맞니?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래서 B층의 물하고 섞여요. 왜? 혼합층은 대류거든. 여기는 이제 혼합되기 때문에 대류를 하거든. 대류가 뭐야? 섞인다는 뜻이야. 혼합이라는 뜻 자체가. 자, B층이 깊어질수록 B층은 자, 깊어질수록 자, 뭐야 이거? B층은 깊어질수록 자, 이렇게 낼수록 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이것도 맞네. 자, B층은 여기에는 대류가 있어 없어? 수온 약층은 대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움직이면서 A와 C를 서로 만나게 해야 되는데 이 대류가 없으니까 A와 C는 서로 접촉이 되니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자, 이거 3번 더 맞고. 자, B층은 A층과 C층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자, C층은 심해층이니까 수온의 변화가 가장 크다? 가장 큰 건 B층이죠. 그럼 2번, 3번이 되네. 그치? 그러면 이거 아마 답은 3번으로 돼 있을 거야. 그럼 이 문제가 잘못 나왔어. 보기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선풍기를 켜기 전에 그냥 수심에 따른 온도 분포잖아. 선풍기를 켜면 어떻게 돼? B층과 A층의 물이 섞이잖아. 그치? 당연하지. 근데 이 출제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 B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은 대류가 없으니까는 혼합층하고 섞일 이유가 없잖아. 그치? 혼합층하고 섞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이제 요 2번 보기를 낸 거야. 무슨 얘기 알겠지? 의미 알겠지?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 교재 답에서는 3번으로 돼 있겠지만 내가 왜 2번을 맞냐면 지금 요 상태는요 선풍기 켜기 전입니다. 그 선풍기를 켜면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그럼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A하고 B의 물이 섞이면서 혼합층이 내려간다는 얘기야. 아니 수온 약층이 내려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혼합층이 두꺼워지려면 A, B의 물이 섞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번이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요거는 조금 출제자가 문제를 조금 착각해서 출제한 거다. 알겠지? 자, 내가 얘기한 의미는 알겠지? 이거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실험에 대한 거 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있잖아. 그냥
그냥 가볍게 계산하자, 걔는. 별거 없어. 500g이잖아요? 자, 총 염류가 모르니까 Xg 할게요. 1000을 곱하면 30입니다. 끝. 끝. 자, 이건 이제 기본 계산이고. 뭐 56번도 마찬가지야. 500g을 가야 했더니 16g이야. 그럼 500g 중에 염류가 16g 있어. 곱하기 1000. 100 하는 게 아니야. 이거 계산하면 돼. 자, 별거 없죠? 그치? 별거 없는데, 나중에 이제, 자, 이런 거야. 58번 문제처럼. 58번 문제처럼. 자, 염분이 32 PSU인 해수에 3kg이니까 얘가 용액이야. 용액. 그치? 자, 필요한 염류와 물의 양이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염류의 양을 얘를 X로 놓을게요. 그러면 3kg이잖아. 자, 나는 이 3kg을 쓸 거야. 그러면 얘는 Xkg이 돼야 돼. 맞니? 항상 단위 맞춰줘야 돼. 단위 맞춰줘야 돼. 아니면 그냥 3kg니까 그냥 3000g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Xg이 되겠지. 자, 여기에 1000을 곱하고 여기에 1000을 곱하면 어쨌든 간에 얘가 뭐야? 32 퍼밀이 됩니다. PSU가 될 거예요. 알겠지? 그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땡이니까. 그쵸? 자, 요렇게 되니까 그냥 밑으로 합니다. X는 얼마야? 공색에 지우면 96g이 되겠지. 그럼 96g이야. 근데 물의 질량이잖아. 어떻게 돼? 3000g에 96g 빼줘야 되죠. 왜요?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거든. 그 얘가 3000g이라면 용질이 96g이야. 그러면 뭐야? 물의 질량은 요거 더해서 얘가 구해주면 되잖아. 그 답은 4분이 돼야지. 얘가 아니라. 그치? 자, 이런 기본적인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알겠지? 기본 계산. 그리고 항상 퍼센트든 퍼밀이든 용액과 용질의 질량은 단위를 g으로 하든 킬로그램 하든 꼭 단위를 맞춰라. 맞춰줘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췄는데 또 X를 나중에 또 이거 해가지고 g으로 놓는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아니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늘 보면 항상 제일 쉬운 거에서 실수를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좀 신경 써. 계산 조심하고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 킬로그램이니까 g으로 바꿔놓고요. 자 이때는 비교하는 거니까 1000을 곱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00분의 7이 되고 얘는 3000분의 63이 되고 얘는 아이고 10,000분의 355가 되고요. 얘는 500분의 12.5가 돼요. 자, 누가 큰지 작은지만 비교하면 되죠. 귀찮게. 자, 이거 비교할 때 또 계산 실수하면 안 돼. 항상 모든 우리가 수학이든 과학이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 줄 알아? 연산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까 나 곱하기 2. 그치? 어이없이 곱하는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야. 특히 나누기가 제일 어려워.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를 1000 곱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비교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